괜찮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x 구승이라는 얘기는 10개의 식 중에서 9개 식에서는 x를 선택하고 하나의 식에서 상수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상수 선택했으면 1 하고 나머지 전부 다 x 선택하면 x 구승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상수 2를 선택하고 나머지 1, 2, 3, 4에서 10까지는 전부 다 x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나와서 10 곱하기 x의 구승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구승을 묶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9 플러스 10 하나 x의 구승 이렇게 되겠죠? 수2에서 우리가 수1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숫자들을 간단히 더하는 공식을 배우긴 배워요. 지금은 아직은 모르니까 직접 다 계산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차이가 일정하죠? 몇씩 차이 나겠어 숫자들이? 1씩 이 차이가 일정한 숫자를 나열했다라고 하고 얘네를 더하는 방법은 맨 앞에랑 맨 뒤를 더하면 몇이죠? 두 개 더하면 11. 얘네 특징이 그 다음 거를 더해도 몇이 될까? 걔는 얘는 11이야. 총 10개야. 10개를 2개씩 짝꿍으로 묶어. 그럼 5개 묶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11 곱하기 5 해서 5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못하겠다 즉 다 계산 더해서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단에서 첫 번째는 원리 자체가 이렇게 됐나 얘는 너네가 풀어보시고요. 내가 따로 풀어보라고는 안 할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잘 들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식 모양이 x 1제곱부터 x 100제곱까지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이죠. 여기서 x 4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항의 구성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랑 누굴 곱해야 4제곱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두 개를 내가 제곱을 두 개 풀어쓸게요. 풀어서 x 2x 2승 3x 3승 x 2x 2승 3x 3승 이렇게 풀어 쓴다면 여기서 4제곱이 나오려면 앞에 1제곱을 선택했다면 뒤에 몇 제곱을 선택해야 4제곱이 될 수 있을까? 3제곱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3x 4제곱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 여기서 제곱을 선택했다면 뒤에 있는 식에서 누구를 선택해줘야? 제곱을 선택해야죠. 그래야 4x 한 다음에 x가 2개에서 4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제곱이랑 여기서 1제곱을 선택해줘야 3x 4제곱 그래서 4제곱이 나오는 경우에서 총 3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항의 구성 원리를 이해한다면 계산할 게 없어. 계산 없이 그냥 간단히 우리가 바로 그냥 쓱싹 해버리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보통 못하고 공식만 알면 이런 거 절대 모르겠죠?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기억나나요, 이거? 그쵸? 와, 우리 이런 데다 했어 했던. 이거는 약간 이게 센 시단계도 있고, 그리고 자이 백사관도 있어서, 이거는 자이 걸로 문제로 넣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힌트를 그냥 기억을 해봅시다. 힌트만 딱 줄게. 우리 처음 푸는 문제는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쪼갰대요. 이렇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쪼갰는데, 그게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 길이가 A,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기억을 하세요. 좀 발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 이렇게 돼서 이거는 부피를 쓴 거죠. 이 부피가 얘를 전개를 해버리면 이거부터 전개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전개도 되는데 이거부터 전개할게. 그러면 A 플러스 B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과 A 플러스 2B를 한 번 더 이렇게 6개 항 쓴 다음 동량 정리하면 되겠죠? 또는 계산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바로 차수만 보고 결정해도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중에서 A를 제일 많이 선택하면 A 몇 개 선택되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세 번 선택되죠? A의 3차 이렇게 다 써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A 또는 B가 무조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A가 2번 선택되고 B가 한 번 선택되는 A일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샷수만 써도 돼요. A, A, B도 되고요. A, B, A도 되고요. B, A, A도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써줘도 돼. 이게 어렵다? 아까처럼 그냥 얘 먼저 한번 계산하고 그거 전개한 거랑 얘랑 따로따로 해서 써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정리해주면 그 다음은 A,
그리고 B가 두 번 선택되니까 B 두 번, B 한 번, B 두 번, B 두 번, 5가 되겠네요. 5. 그다음 B만 계속 선택하면 플러스 2, B,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A, A, A 인 게 하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A, A, 여기 높이가 B 이렇게 들어간 게 곱하기 4, 4개가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한 변이가 A, B, B인 직육면체가 5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5개, 2개.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부피가 152인 직육면체 5개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이거 4개, 얘가 5개, 얘가 2개니까 이거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A, B, B 이렇게 돼서 이게 A 곱하기 B 곱하기 D가 되겠죠? 그게 5개가 있는 거야. 근데 부피가 150인 게 5개가 있으니까 얘 부피가 150이라는 얘기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발상적이죠? 하면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미가 152 A, B 제곱이다 라는 뜻이 되고 그랬을 때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못 구해. 근데 식이 하나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또 2 이상의 서원수라고 했죠? 그럼 이 150을 소인수분해보면 3, 5, 15 2 곱하기 5에서 10 해서 얘는 6 곱하기 5의 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가 6, B가 5구나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힌트로만 이렇게 써놓읍시다. 너네 프린시 하시고 힌트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거는 해서 전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힌트로 써놓고 너희가 프린시만 해버리시고요. 특사하세요 프린인데 이것만 전개해야 된다까지만 딱 힌트로 써놓읍시다. 이거 다 풀어요? 네, 다 풀어야 돼요. 이거 다 풀어요? 네. 프린트 이거 다 풀어요? 이게 서로 나온 문제예요. 여기까지 다 풀어요?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돼서 손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세션 가야 돼. 자, 그 다음 99번이 센 시간계 99번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항식하고 A, B, C 서로 다른 세 다항식을 줬는데 얘네를 더하고 곱하기 빼기 한 식도 나올 거야. 그걸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도 이렇게 6차식이 나왔대요. 근데 따라하세요. 상수항과 계수의 종합. 근데 보통은 문제에서 그냥 계수의 총합하면은 상수항까지 포함시킨 거긴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상수항과 계수의 총합이라고 해주는 게 맞긴 논란 여지가 있어서 근데 그냥 계수의 총합하면은 상수항 포함한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힌트를 주자면 이렇게 너희가 써놔봐. fx의 계수의 총합 상수항 포함이에요. 문제에서 계수 총합하면 상수항까지 포함을 하시고요. 아니면 친절한 선생님이면 엄밀하게 상수항과 계수의 총합이라고 말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F하고 1을 구해주면 돼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그 계수들이 싹 다 나오겠죠? 계수들이 더한 게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은 다항식. 이게 다항식이야.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 빼기 다항식도 다항식이야. 그리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다항식이고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다항식이니까 얘는 그냥 저 어떤 다항식으로 있구나라면 이게 fx에 이렇게 볼 거야. x에 대한 다항식이 되니까 그 fx를 전개한 다음에 계수를 다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그냥 내가 f 몇을 구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f1을 구해도 되는 f1이 뭐냐를 보는다면은 사실 이것도 a 한 다음 x에 대한 식이니까 엄밀하게는 a x라고 불러요. 함수거든요. b 한 다음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죠. c 한 다음 x도 2x 2승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봐봐. 내가 fx가 fx 늘어나는 a하고 x 플러스 2bx 곱하기 뭐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내가 이거 전개한 다음 1 대입한 거랑 그냥 1을 먼저 대입해서 1 대입한 다음 계산한 거랑 결과가 어떨까?
똑같겠죠. 그래서 가장 편한 건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전부 다 1 대입할 거니까 A1, B1, C1을 다 계산해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풀기 훨씬 빠를 거야. 그럼 그것만 한번 빠르게 계산해볼까요? 자, A1 하면 몇 수절이야? 2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고요. 여기 1 대입하면 어차피 2고요. 여기 1 대입하면 몇 수죠? 2를 2인가요? 얘는 2가 되고요. 여기 1 대입하면 몇 수죠? 3인가요? 네, 3, 2, 3, 2. 이거 계산은 다 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우리가 어차피 다항식에서 계산하고 정리한 다음 대입한 결과랑 대입하고 정리한 거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걸 하면 돼요. 무조건 대입 먼저는 아니야. 둘 중에 편한 게 뭔지 고민해보고 편한 걸로 하는 거야. 좀 더 빨라 보이는 걸로 하면 왜 나랑 눈 마주치고 눈 피하냐? 아니 내가 너네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쳐다보는 거야. 자 이거 쓰세요. 포인트로 써놓고 저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 써도 돼요. 당연하지 않다면 쓰세요. 너무 당연해. 얘들 구구단을 쓰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당연하면. 너무 당연하면 안 써도 되는데 당연하지 않다 그러면 각계수 총합은 1 대입했을 때 값이구나. 이건 다항식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다항식이 아니면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 수상에서는 주로 다항식을 대부분 다루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항식이 아니냐는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101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수원 맨 뒤쪽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내용을 이제 고1 버전으로 바꾼 거야. 자 이렇게 n번째,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런 거를 보통은 뒤에서 점화식이라고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데 그 용어는 몰라도 되고 이렇게 n번째, n 플러스 1번째 한 다음에 다음 조건을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 1 대입하면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f2x를 구하고 싶니? 그러면 f1x에다가 x자리에 x 플러스 n자리에 똑같이 1 집어넣죠? 이거를 구하면 돼 라는 의미가 되고요. n이 2일 때 n에 2를 대입해주면 f3x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f2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해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f2랑 f1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죠? f2 한 다음에 네모가 구하고 싶다? 네모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f1 한 다음에 네모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f 한 다음에 1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거 모르겠어요? 저 뒤부터 읽었는데. 여기 뒷부분이요? 거기. 이거요? 네네. 이거요? 왜냐면 봐봐. F2였죠? F2를 1로 바꾸고 싶다? 그럼 X 대신에 여기다 1을 더한 걸 쓰면 2랑 1은 똑같아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F2하고 네모를 F1로 바꾸고 싶다? F1 네모 한다면 플러스 1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네, 이런 건 우리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3대입하면 F4x는 하고 F3하고 x 플러스 3이 될 거고 는 해서 규칙을 발견해보면 얘가 결국 F 한 다음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 나열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좀 애매한데 네, 수열이 아니고 식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직접 대입하고 규칙을 발견해요. 무조건 이 유형은 그냥 하나씩 n에다가 1, 2, 3 대입하는 걸 직접 써. 그런 다음에 규칙을 발견해야 돼. 분명히 어떤 규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유형이 킬러 유형이야. 대신에 나오는 수능에 나오는 킬러 유형이고요. 그 규칙을 발견해서 그럼 F4는 x에다가 F1, x에다가 1, 2, 3 집어넣는 거구나. 다 더한 거 집어 들어가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F6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규칙에 의해서 F6이 나와요. 규칙을 발견해야 이걸 쓸 수가 있겠죠? 해서 계산해보면 F1에다가 x 플러스하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이렇게 썼겠구나. 우리가 규칙을 이제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안 된다? 그럼 이 문제 그냥 이 유형을 아예 못 푸는 거야. 이거는 많이 해봐야 돼.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해봤더니
이런 규칙이 보인다. F 얘 개수를 물어봤죠?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에다가 얘 X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F1은 우리가 C를 알고 있거든요. 저 F1은 줬거든. 그래서 얘는 하면 여기다 앞에 위에다 쓸게요. 얘는 하면 X 3승이네요. X 플러스하고 얘를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더하면 6, 이렇게 더하면 6, 가운데 하나 3, 그러니까 얘는 15가 될 거야. X 플러스 15를 X 자리에 X 플러스 15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X 3승 자리에 X 플러스 15를 집어넣고요. 6하고 X 플러스 15에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돼요. 하빈아. 하나 어디 놓쳤어? 저 규칙 이해가 잘 규칙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너희가 직접 써서 관찰을 해야 돼. 이걸 참고로 규칙을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야 1 플러스 1이 내가 3인 걸 몰라서 1 플러스 1을 쓰지 않았겠죠? 계산하시면 다 풀어서 써놔야 돼. 그럼 몇 개만 더 보여줄게. 일단 봐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거에서 x 개수 구하는 거니까 아까 맨 앞에 우리가 한 전개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x 1제곱의 개수, 여기서 x 1제곱 개수 더한 게 x의 개수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죠? 그건 안 해줘도 되겠지?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만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킬러 외우기 때문에 4 이거는 이해했어. 이거 이해 못했어? 여기 다시 해볼까? 다시 그러면 이거 한 단계씩만 내가 써볼게. F4x는 F3하고 x 플러스 3 이건 이해되네. 왜냐면 n 플러스 1과 n 자리에다가 이게 n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n 여기 n에다 똑같이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n에 대한 항등식이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었을 때 식이 이렇게 되고요,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대입한 거 아니냐면 자 그랬을 때 그럼 땡땡땡 해서 F6까지 갖다 쳐보세요. F6x는 그럼 F5하고 x 플러스 5가 될 거야. 왜 F6까지 왜 했어요? 왜냐면 F6에 x 개수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5까지 대입하면 되겠네요. 5까지 대입해서 얘를 구했어. 문제가 뭐냐? 얘 x의 개수랑 얘 x 개수 똑같은데 얘 x 개수를 몰라. 그럼 얘를 바꿔줘. 어떻게 바꾸자고 했더니 F5는 모르는데 F5는 F4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쓸까요? 이렇게 되니까 F5를 식을 잘 변형하면 F4로 바꿀 수 있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규칙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F5 네모는 F4 네모 플러스 4. 네모가 뭐든 x든 1이든 3이든 x제곱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 F5 네모, 이 자리 네모 자리에 들어갈 게 F4로 바뀐다면 네모 플러스 4로 바뀐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F5하고 x 플러스인데 이거 세모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F5 세모를 바꾸고 싶다? F5 세모를 바꾸고 싶다? F4 세모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4로 바꾸고 세모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4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모가 x 플러스 5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F4는 몰라. 그래서 F4를 3으로 바꾸고 F3을 F2로 바꾸고 F1을 F1로 바꿔야 F1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봐봐. 얘를 뭐 동그라미라고 부를까요? 동그라미? F4 동그라미를 바꾸고 싶다. F3으로 F4 동그라미는 F3 동그라미 플러스 3이다. 하나 그럼 얘 F3으로 또 뭐라고 하면 될까? x 더하기 5 더하기 4에다가 3까지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F1하고 x 플러스 5, 4, 3, 2 이렇게 돼요. 이게 fx 플러스 15예요. 그래서 F1에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5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5, x 플러스 15 넣고 x 1승의 개수를 구한 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유형은 사실은 지금 너네 다루기에는 많이 낯설 수 있어.
왜냐면 이런 유형, 점화식을 다루는 기본 유형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음 점화식 킬러를 풀어야 되는데 점화식 다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킬러 주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당연하지만 몇 번 해보면 똑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힌트를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보세요. 점화식 땡땡 대입하고 규칙을 발견해라. 첫 번째 식만 써줄게요.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다가 땡땡는 이거 프로그래밍에 쓰는 용어긴 한데 대입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n 자리에 1 대입하겠다, 할당하겠다 이런 의미를 쓰고요. 자, 그러면 얘는 F2하고 화면에 힌트 써놔야 될까? 여기가 땡땡땡 밑은 너네가 하는 거야. 여기는 너네가 주고 여기까지만 딱 힌트로 쓰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힌트만 줄 테니까 너네가 풀어보고 못 풀겠으면 크림쌤한테 질문을 해결을 하세요. 안 되면 일단 앞에 수업 끝나고 질문해도 되고요. 자, 곱셈공식 관련된 문제들은 공식 간단하게 훑어보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세제곱 공식 이거 당연히 알아야죠? 알아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 9 이렇게 바뀌는 거. 마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실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두 가지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민. 그거 마시면서 자꾸 깨마스 들을래? 자, 세제곱일 때는 이렇게 1번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2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보통 이제 수2부터 수원수2에서는 얘를 많이 쓰는데 1번은 언제 쓰냐?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 를 쓸 때는 얘를 쓰는 게 유리해요. 왜냐? 얘가 합이랑 곱이랑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했을 때는 얘가 유리하고요. 그 외에는 보통 얘를 쓴다. 인수분해를 한다면. 근데 둘 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알아보시고요. 빼기도 마찬가지. 공식 정확히 9, 5 이렇게 되면 다 외워야 돼. 5제곱, 7제곱 얘네 시리즈들은요 나는 안 외워. 아예 안 외워. 만약에 내가 5제곱이 알고 싶다? 그러면 5랑 가까운 2랑 3을 제곱이랑 세제곱 곱하면 이거 전개를 해보잖아? 나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볼게. A 7승이랑 B 7승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를 곱해서 7제곱이 포함되게 만들 수 있을지를 봐야 돼.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A 3승, B 3승, A 4승, B 4승 이렇게 하면 이거 전개하면 하나씩 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규칙이 딱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면 A 7승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A 3승, B 4승 이렇게 전개하면 A 4승, B 3승 이렇게 전개하면 B 10승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A 7승 플러스 B 7승이 나오고요. 얘는 공통인수가 A 3승, B 3승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7제곱이 하면요 얘를 곱해서 얘를 넘겨서 빼주면 돼요 를 쓴 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5제곱이니까 제곱, 세제곱 곱했을 때 얘가 원래 전개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같이 나오는데 다시 넘겨와서 얘만 남기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여기 세제곱이니까 이 공식 써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이 공식? 이건 대체할 수 있지. 얘 같은 경우는 뭐 대체를 굳이 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으로 여기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 나갈 수 있으면 돼요. 하민아, 오늘도 걱정이 된다. 괜찮겠어? 네. 너 이거 수업을 못 듣잖아? 그러면 아예 모르는 상태로 혼자 숙제하는 거랑 똑같아서 엄청 오래 걸릴걸? 이거 다 잘 들어야 숙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개짜리 x 플러스 b, x 플러스 b, x 플러스 b는 공식은 합, 여기 곱을 곱합 이렇게 부르잖아요. 곱합, 그냥 곱, 3개 곱 이렇게 전개하는 거 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부호에 잘 주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상단이구나 기출에서 나오는 이 발상적인 현재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K2다 라고 하면은 얘는 중간과정 수점이 이렇게 돼요.
A는 K 또는 B는 K 또는 C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을 살짝 변형해서 여기서 A-K가 0이거나 또는 B-K가 0이거나 또는 C-K가 0이다. 이렇게 되는 K만 넘긴 거죠. 그거를 하나 합친 게 따라하세요. 곱한 게 0이다. 그게 저보다 하는 0이다. 똑같은 소리야. 그래서 얘 또는 얘가 0이다. 해서 곱한 게 0이다. 보기 좋게 K를 공통되는 K를 앞에다 넣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못 보내고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거 이 식 작성 못한다? 그럼 이 문제 무조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중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자, 이거 중간 과정도 한번 써볼까요? 써보세요. 성인아, 소설 들을까? 소설 할까? 아, 맨날 이렇게 피곤해서 못해.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한 고난이도 문제들을 한번 쭉 볼게요. 자, 이건 센 상마리도 너네 풀었던 거죠? 네, 3월 초에 풀었던 내용이고요. 자, 내용 문제는요. 자, 합을 줬고요. 곱합을 줬고요. 3개 곱을 줬어.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전개하면 되지 않을까?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전개해서 안 되겠다? 얘는 전개해서 안 되는 거야. 전개해봐? 그러면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이용해. 합을 이용해. 그럼 봐봐. 얘만 이렇게 넘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 대신에 E 마이너스 C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A 플러스 B를 얘를 대체를 해서 풀어야 돼, 이 문제. 그럼 풀어봐야 아는 거죠? 문제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는 요거 넘겼으니까 E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가나 그럼 B 플러스 C는 뭐라 쓸까? E 마이너스 A가 되겠죠? K나 그럼 C 플러스 A는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까 이거 3개짜리 전개하는 거 배웠죠? 전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될까요? 2의 세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2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지?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2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ABC인데 다 마이너스 쓰니까 마이너스 ABC 하나씩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발상적이죠. 근데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 합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수원에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우리가 좀 알아놓는 게 좋고, 힌트로 이것만 써놓읍시다. 너희 거기에는요 얘를 밑줄 이렇게 해놓고 밑줄 한 다음에 얘를 여기 넘겨서 A 플러스 B는 E 마이너스 C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써놓읍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머지들도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힌트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발상적이기 때문에 힌트는 적어줄게요. 그래서 나머지 너네 계산 쓱싹 그냥 해버리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가서, 자, 얘는요 5제곱이랑 6제곱을 합이랑 곱을 줬죠? 두 분의 합과 곱 주듯이 약간 이렇게 XY 합과 곱을 해서 이거 맛있는 소리 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당연히 졸리겠죠. 딱 이렇게 불편하겠지만 참는 거보다 낫잖아. 자, 얘 같은 경우 5제곱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냥 이용해서 따로따로 구해버리는 게 좋아요. 나도 얘를 구하려면 얘는 x제곱, y제곱 x 그다음 몇 제곱을 내가 곱할까? 세제곱 그다음 y 몇 제곱? 이거 전개를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x 5제곱, 이렇게 해서 y 5제곱,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니까 공통인수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대입하면 돼. 그냥 봐봐. 대입하면은 내가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를 먼저 구해. 얘도 따로 또 계산해줘야 되네.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니?
2xy 빼주면 되죠? 그럼 얘 계산해버립시다.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마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플러스 6 해서 여기는 7 이렇게 되겠죠? 얘가 7인 거야 이제 7. 그럼 얘도 합과 곱을 표현하면 아까 세제곱은 합과 곱 표현할 때 합과 곱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되겠죠. x 플러스 y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3xy 얘를 쓰는 게 합과 곱이 다 들어가 있었지? 편하다고 했죠 인수분해할 때. 자 얘가 몇이라고 했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이게 마3이니까 플러스 9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바로 계산되죠? 이거 여기 계산하면 이거 몇이니? 여기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그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면 곱했으니까 그러면 상상식까지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내가 알고 싶었던 5제곱의 합은 넘겨주면 그럼 몇이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거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0 이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럼 6제곱도 계산해주면 되겠죠? 6제곱은 어떻게 하냐 얘들아? 6제곱은 어떻게 할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곱 공식을 쓸 수도 있고 세제곱 공식을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얘는 첫 번째 내가 x 3승 플러스 y 3승의 제곱 마이너스 2 x 3승 y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얘 x제곱 플러스 y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얘를 세제곱 공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y제곱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이 제곱 공식이고요. 세제곱 공식으로 푸는 거야. 이 중에 뭐가 편할지는 뭐 문제에 따라 달라요. 니네 계산해보면 돼. 하나 골라서 계산하면 이 셋 다 답은 나올 건데 내 생각엔 얘가 합과 곱으로 표현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게 좋지 않을까. 얘보다는 인수분해할 때 얘를 많이 쓰는데 우리 이 앞에서는 얘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에요. 이거는 너네가 하시고요. 요것만 쓸까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요거 노란색과 파란색 부분 있죠? 이 식 하나만 딱 힌트로 써놓으세요. 여기 5제곱 5제곱 한 다음에 식 하나만 써놓으시고요. 너네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저거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전개하는 것까지 쓰시고요. 노란색 저거는 너네가 계산해서 나중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쓰세요. 힌트로 써놔.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걸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얘네 둘은 둘 다 아마 복잡한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세제곱하고 제곱하나 제곱하고 세제곱하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하면 된다 라는 것도 힌트로 적어두시고요. 아, 내가 뭐 힌트를 주려고 했는지 여기 다 써놓을까? 이거 보여줘야지. 여기 벌써 뒤로 쭉 와버렸네? 아, 이건 원래 5제곱만 힌트를 주려고 했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03번이에요. 얘는 식만 힌트를 줄게요. 한글을 식으로 번역, 조건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너희가 계산만 많이 했다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식을 번역하는 게. 자, 이거 볼게요. x, y의 제곱의 합이 a다라고 했으면 함이 이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 어떻게 쓰면 될까? 제곱의 합이 a다. 식으로 이건 한글로 표현한 거죠?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 맞아, 훌륭해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혜인이가 해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b 아니에요. 그렇지. x 플러스 y의 b 배다 그럼 곱하기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것만 힌트로 너희가 지금 써놓으세요. 나머지는 계산 너희가 해봐. 자연수 xy 순서쌍이니까 이거는 부정방정 시점 우리가 직접 자연수 하나하나 써가지고 찾아야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에 거 이거는 센 1등급이겠다. 센 자의 1등급 121번이고요. 자, 이거는 동그라미 쳐놨을 때 내가 풀어준다는 얘기일까? 풀어보려고 하는 얘기일까? 동그라미만 쳐놔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구하래요. 이거는 누구 전개했을 때를 보면 될까, 얘가? 누구 전개했을 때를 생각하면 될까요? A. 그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까요? A, B, A, B 이렇게. 몇 제곱, 몇 제곱, 몇 제곱 했을 때 7제곱 포함해서 나올까? 4제곱,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운 3 플러스 4 하면 7이죠. 야, 2 플러스 5에도 7 되거든? 근데 이거는 식 계산이 좀 지저분하게 나서 보통 제일 가까운 두 개를 보통 쓰는 편이고.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돼. 근데 우연히도 전개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 전개하면 이게 그대로 나와. 얘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그거는 공식을 외웠다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안 외웠다면 전개해봤더니 와 뭐야 완전 똑같잖아. 알 수 있는 걸 쓰지 마. 아까 우리 했던 건 똑같으니까 쓰지 마세요. 이거는 완전 어려운데 다 하시고요. 자, 그럼 아까는 합과 곱을 알았거든? 근데 이거는 합과 제곱합을 알아요. 곱을 모르는데 어떡하지? 곱을 모르는데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제곱한 다음에 곱 2번 뺀 게 이거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거 내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게 아까 그거예요. 그 발산적인 조건에서 이거 못하면 그냥 무조건 못 푸는 거라고 그랬죠? x 플러스 y 플러스 2z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왜 적어도 하나가 0이다? 그럼 곱한 게 0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해서 적어도 하나가 3이다 그러면은 x 중간 버전 다 쓰자. 복습할 겸이거는 요것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묻는다면 x가 3이거나 또는 y가 3이거나 또는 2z가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얘를 는 0으로 바꿔야 돼. 왜냐? 그래야 곱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얘 이렇게 넘겨서 3-x가 0이거나 또는 이렇게 넘겨서 3-y가 0이거나 또는 3-2z가 0이다. 이걸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곱한 게 0이다.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서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적어도 하나가 0이다가 얘가 0이거나 또는 0이거나 또는 0이다라는 의미고 이걸 합쳐 쓴다면 따라서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이게 이제 3-x, 3-y, 3-2z가 0이다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맞나요? 네, 이것만 히트하면서 갈까 우리? 이렇게 하면 2시간 안에 다 설명 다 끝나겠네? 그럼 너네가 풀 시간 조금 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각자 풀 수 있겠다. 생각보다 개념 설명은 항상 내가 준비한 것보다 오래 걸리고 문제 풀이는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빨리 끝나네. 네, 이거 조건해서 잘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 어떤 공식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느냐 따라하세요. 분수꼴은요, 이거는 얘 좀 특징이 제곱합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번 빼는 곱이 딱 1이 나와서 곱이 생략돼서 이렇게 모양 되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는 빼는 거. 따라하세요. 제곱차는 합차를 이용한다. 이거 합차 이용해야 되죠? 그리고 세제곱은 여기가 3x, 여기 x 곱하기 x분의 1인데 약분돼서 그냥 3만 남는 거지?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세제곱 공식, 4제곱 5제곱부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제곱일 때나 세제곱일 때를 곱해서 전개하면 얘가 어차피 들어가 있어. 그럼 만약에 나한테 야 x 7승 플러스 x 7승분의 1 이거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나는 식 바로 작성을 할 거야. 누구 작성할 거냐면 x 3승 플러스 뭘 쓸까요? 풀어주세요. 4승분의 1과 누구로 곱한 걸? 4승과 4승. 이거 전개 바로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7승 나오죠? 이렇게 하면 7승분의 1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위에 3개 아래 하나여서 x분의 1이 나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위에 4개 아래 3개여서 x일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 곱하고 얘를 넘겨서 빼주면 얘가 나와.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얘도 나오겠죠? 그래서 식 작성해놓고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알면 누구를 곱했을 때 7승이 나오는지 어떤 식을 작성할 거 좀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눈여겨볼 이게 다예요. 다른 건 딱히 없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71번, 상당히 71번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양수 x에 대하여 보통 실수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양수는 동그라미. 자, 근데 차가 이렇게 제곱이 차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우리가 다룬다면은 보통 합차하고 다루게 되겠죠? 자, 근데 일단은 합차로 그냥 써놓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4로 써놓고 그런 다음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네가 따라하세요. 분모 단항, 분자 단항 이런 꼴로 돼 있으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내는 거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보라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하세요. 분모 단항, 분자 다항. 일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리해서 써보면 모양이 예쁘게 정리가 돼. 심지어 개수가 1, 1, 2, 2 대칭으로 조절.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x 3승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2하고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x 3승분의 1 이렇게 돼서 개수 맞는 애 끼리 따로 묶어주면은 x 3승 플러스 x 3승분의 1 2하고 x 플러스 x분의 1 이거를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밖에 몰라요. 어떻게 저걸 구할까? 를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참 좋을 텐데 몰라요. 몰라서 합을 알면 일단 되긴 하는데 이 상태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래서 상관이구나. 보통은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돼. 근데 얘는 이거를 변형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하면 x 4승 플러스 x 4승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게 32 이렇게 되거든요. 넘기면 34가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4제곱을 정리하면 x4승 x4승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내가 얘를 알고 있어. 얘 몇이라고 했어? 34. 거기에 2 더했으니까 는 몇인 거야? 36이죠? 그러면 얘를 알게 되는 거야. 얘 제곱을 알고 이거 왜 4제곱이죠? 제곱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몇이구나 라고 말하면 되죠? 제곱이 36이니까 얘는 뿔만 여기 맞죠? 근데 난 누구만 쓸 거게? 플러스 6만 쓸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써줘야겠죠? 왜 마이너스 뺐어? 제곱은 0 이상, 제곱은 0 이상인데 x가 양수라 무조건 양수니까 x가 0보다 크니까 그렇게 돼요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알았지? 나는 이걸 알아야 돼. 제곱합이 아니라 그냥 막을 알아야 돼. 한 번 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얘 구해놨죠? 이게 몇이야? 6이죠? 그럼 6 더하기 2니까 는 몇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알 수 있겠네. 그럼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면은 원래는 누구 써줘야 되는데 설마 2루트 1 써야 되는데 누구만 쓸 거야 나는? 2루트 2하고 뒤에다 뭐 빼먹지 말고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써주면 되겠죠? 왜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알았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세제곱도 구할 수 있겠죠? 얘는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발상적인 게 보통은 이거야. 합차가 보통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구해. 이상하네? 이게 막혔어.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힌트로 써놓읍시다. 힌트로 여기까지만 딱 힌트로. 나 지금 과정을 보여줬죠? 이 문제의 발상 포인트는 2개야. 첫 번째, 보통 제곱차는 합차로 쪼개야 되는 얘는 특이하게 오히려 제곱을 해버려야 되는 케이스다. 그게 발상적이고. 또 하나, 따라하세요. 분모 단항, 분자 단항. 그러면 따로따로 쪼개서 써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거까지 힌트로.
다 적어서 너네가 이따가 풀어보시고요. 힌트들만 최대한 적어줄게. 이게 71번이었죠? 그다음 또 이 유형 문제가 있나? 또 있네요. 하나만 더 있네. 다음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의 1등급이에요. 자의 1등급 기출이고요. 자 즉 분수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2차가 나오면 중3 심화 내용 때 보통 했던 거죠. 이거 양변을 누구로 뭐 해버렸죠? x로 나눠버렸죠. 여기 서술형 때 그렇게 하면 바로 틀리는 거야. x가 몇일 수도 있어? 아니 x가 내가 뭔가를 나누고 싶잖아? 뭐로는 못 나누는 게 0으로는 못 나눠요. 근데 x가 0일 수도 있는데 왜 나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술형이 원래 있어요. x에 0 대입해보면 여기 0, 0 하면 1, 1은 여기 이렇게 되죠? 성립해야 돼요? 안 하죠? 그럼 따라서 x는 0이 아니다 라는 거 보여주고 그럼 x가 0이 아니니까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얘 구해놓고 5제곱이죠? 그럼 누구랑 누구 곱한 걸로 내가 바꿔버릴까? 그럼 x제곱, x제곱분의 1과 x세제곱, x제곱분의 1 전개한 거에 제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들 그러면 얘만 딱 남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것만 좀 해봅시다. 이게 서술형이 아니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서술형이라면 생략하지 말고 여기까지 꼭 써줘야 된다. 요것만 해도 써놓고 얘는 너네 하세요. 서술형이 없어? 그럼 단답형이 몇 개요? 단답형이? 서시경 하나 있어. 서시경 하나. 됐어? 전부 다 이거야?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곱셈 공식인데 항 3개짜리 곱셈 공식, 3항 곱셈 공식이고요. 얘네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면 잠깐 알겠지. 자, 이거는 그냥 3항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제곱합의 완전제곱, 곱합의 완전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요 3개 다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그냥 쓰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 외우면 나머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 왜냐? 주로 누구를 할 때 쓰느냐? 그래요. 제곱을 곱한 걸 더한 거죠. 얘 나오는 식이 2개가 있다는 건 알아야 돼. 그럼 만약 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거랑 이걸 구하면 얘 나오겠죠? 또는 얘랑 얘를 구하면 얘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뭘 써야 될지는 문제 상황 세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곱합과 내제곱합을 줬으면 당연히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게 맞고, 만약에 빨간색을 구하라고 했는데 곱합을 알려주고 곱을 알려주고 합을 알려준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 공식 얘를 써야 되는 거겠죠? 얘 둘 중에 이 빨간색을 구해라고 하면은 얘와 얘 중에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써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여기 제곱, 곱, 합이에요. 제곱, 곱합을 구해라? 그러면 공식 둘 중에 하나. 제곱합의 제곱이나 아니면 곱합의 제곱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이거 모르는 게 문제 못 푸는 유형이 나와요. 이거 알아야 되고. 자, 근데 이거 너네가 되게 외우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a 플러스 b 플러스 d하고 제곱합 빼기 곱합 해주면 얘가 얘에서 요게 추가로 더 붙는 거.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공식을 하림. 네, 공식 잘 외워야 되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이 뒷부분이 얘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이걸로 나눈 문제들 어려운 문제도 꽤 있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 공식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설명서처럼 이거 그냥 프린트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다 까먹으면 프린트 확인하고 공식 푸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 요렇게 둘에서 유도된 어떤 특이한 발상 포인트가 있어요. 자, 세제곱합과 곱의 세배가 똑같다라는 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요 식, 아까 위에 식 있죠? 여기서 세제곱합이랑 곱합이 똑같잖아? 근데 세제곱합에다가 곱의 세배를 뺐지. 여기 는하고 몇이 돼버릴까 이게?
0. 똑같다고 해서 0이 되겠죠? 뺐으면?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가 되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T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거랑 똑같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0이 되려면 제곱은 다 0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이어야 0이 될 수 있죠? 0, 0, 0. 그래서 얘가 0이려면 AB가 어때요? 같고 얘가 0이려면 BC 똑같고 얘가 0이면 그러면 결국은 ABC 전부 다 어떻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거지. 근데 결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유도 과정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거 어려운 문제 킬러로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한 다음에 저 합작법을 이용한 거는 잘 안 나오는데 저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외워놔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싹 다 알아야 되는데 좀 더 포인트를 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빨간색 부분 이걸 물어봤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써야 된다. 참고로 나는 얘들 안 하더라고요. 이 공식 난 안 해요. 난 안 해요. 왜냐? 얘가 들어간 게 제곱합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다만 따라요. 이 전개 결과는 그대로 된 전개, 이 공식으로 전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제곱을 곱한 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제곱합을 제곱하거나 아니면 곱합을 제곱한다 요것만 딱 기억해요. 해서 전개 2개 써보고 아 내가 요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공식 쓰면 되겠다 그때부터 그냥 판단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특별한 거니까 외워놓으면 좋겠죠? 세제곱합이랑 곱의 세배가 똑같다 그럼 A, B, C 합이 0이거나 전부 다 똑같다. 그 삼각형의 결정이랑 같이 엮어서 많이 나오죠? 세배는 둘이 합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분류해야 돼. 그래서 정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 센이나 자이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 모양들을 눈여겨봐야 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테스트 보기 딱 좋죠? 개념 테스트로 너무 많이 헷갈리니까 자 공식들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어디 들어갔냐라고 하면은 얘네가 들어간 공식들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들어가는 공식 나는 2개 알고 있어요. 휘나 2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2분의 1 한 다음에 네 이것도 있고 하나 더 알고 있니? 얘가 포함된 공식 이것도 있어. 제일 긴 거 있죠? 이게 얘가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어떤 공식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 포함된 거 다 써보고 그 중에 쓸 수 있는 거 그냥 쓰면 돼요. 그 중에 누굴 쓸까를 판단해야 되는 거. 하나만 딱 떠올린 다음에 안 된다고 멘탈 터지면 안 돼.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이거 먼저 써보고 아니면 말고 두 번째 말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얘를 구할 수 있는지인 거야. 그럼 A-B 알고 있죠? 이 자리에 몇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4. 여기 몇 대입하고? 문제가 있어. 이걸 몰라. 어떡하지? 그래서 3을 알려줘요. 이걸 몰라서. 이렇게 연락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식인데 C랑 A만 있는 관계식이거든. 근데 여기 누구를 소거시키면 될까? 그럼 2개를 뭐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죠. 2식을 뭐는? 더하면 누구만 남아요? C가 몇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C 마이너스 A는 부호간다를 바꿨으니까 몇이다? 마이너스 3 어차피 제곱하면 상관없긴 하죠. 저게 좀 발생 포인트죠. 여기까지 쓸 테니까 여기까지 힌트로 너희가 써놓고 네, 풀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보자마자 바로 저걸 쓴다기보다는 제곱합 빼기 곱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저 식이 포함된 공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전부 다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걸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있으면 또 졸리죠. 아이고 맨날 졸려서 어떡하냐. 야 사탕 먹어도 줄까? 사탕 먹어도 덜 졸릴까? 그렇지 않을까? 일단 쉬는 시간에 저기 사탕 있는 거 좀 가져올까? 죄송합니다. 머리 많아. 혹시 한 번에 다 넣었네? 조금 쉬었다가 네, 그 다음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